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오늘은 ISO 45001 심사원 전문과정 제2강 ISO 구조와 전체 흐름입니다. 존경인의 ISO 45001 심사원 양성 전문과정은 각 조항이 실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ISO 45001 심사원으로서 전문가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 45001 제2강 강의 목표 및 개요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핵심은 ISO 45001이 어떤 구조와 체계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이 적용되는 전체 구조와 체계를 이해합니다. 둘째, 국제표준의 공통 프레임워크인 NXSL의 개념과 역할을 파악합니다. 셋째, ISO 45001이 NXSL 기반으로 작성된 규격임을 인식하고 다른 규격 ISO 9001이나 ISO 14001과의 구조적 연계성을 이해합니다. 넷째, 이후 학습될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와 PDCA 사이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습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전체 틀은 국제표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NXSL 위에서 설계됩니다. 둘째, NXSL은 ISO 9001, 14001, 45001 등 모든 경영 시스템 규격이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용어, 동일한 형식으로 운영되도록 만든 표준의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프레임을 통해 조직은 여러 규격을 하나의 통합 경영 시스템 IMS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 및 문서화, 실행 단계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XSL은 단순한 문서 체계가 아니라 ISO 학습의 출발점이자 전사적 시스템 사고의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ISO 규격의 공통 프레임인 NXSL, 그리고 10개의 공통 조항으로 구성된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 마지막으로 실행과 개선을 반복하는 PDCA 사이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ISO 45001을 비롯한 모든 경영 시스템 규격은 NXSL의 프레임 안에서 HLS 체계를 따라 PDCA 사이클로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NXSL의 핵심 요약과 실무 적용 포인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NXSL의 개념적 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정의입니다. NXSL은 모든 ISO 경영 시스템 규격이 공유하는 공통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ISO 9001, 14001, 45001 등 모든 규격이 같은 틀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여러 규격을 하나의 통합 경영 시스템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입니다. NXSL은 총 10개의 공통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항들은 PDCA 사이클,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항을 외우기보다 이 흐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목적입니다. NXSL의 목적은 규격한 일관성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통합된 경영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규격을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및 절차,
심사체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핵심 가치입니다. NXSL은 전사적 시스템 사고에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제 ISO는 부서 단위의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단위의 경영, 즉 전사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사고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ISO 45001 제2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NXSL의 존재를 이해하는 순간 ISO의 본질이 열린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NXSL은 구조를 정의하고 HLS는 체계를 구체화하며 PDCA는 실행과 개선의 논리를 이끕니다. 이 세 축이 바로 ISO 45001의 핵심 언어이자 사고의 틀입니다. 둘째, ISO 9001, 14001, 45001은 서로 다른 규격이 아니라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셋째, 심사에서는 조항, 즉 클로즈 단위의 적합성보다 NXSL 프레임이 조직 전반에 걸쳐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ISO는 문서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NXSL을 이해하는 그 순간, 진정한 ISO 전문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ISO 45001 제2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 구조 이해, HLS, 공통 프레임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ISO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ISO 45001뿐만 아니라 9001, 14001 등 모든 규격이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도 구조가 비슷한 이유가 바로 이 HLS 때문입니다. 즉, ISO를 여러 개의 규격으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시스템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규격이 공유하는 공통 프레임인 HLS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둘째, HLS가 각 규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셋째, ISO 45001의 구조와 흐름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항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항이 그 자리에 위치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HLS의 구조를 알게 되면 이 조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유로 배치되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는 모든 경영 시스템 규격을 하나의 동일한 구조로 통합하기 위해 공통 구조 체계인 HLS, 즉 하이 레벨 스트럭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HLS에 일관성 있고 통합 가능한 구조를 통해 여러 규격에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HLS는 경영 시스템을 10개의 조항으로 표준화하여 조직이 동일한 틀 안에서 서로 다른 규격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규격에도 이 동일한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ISO 45001을 비롯한 9001, 14001 등도 모두 이 동일한 HLS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여러 규격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간 통합 운영, 즉 IMS, 통합 경영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넷째, HLS의 각 조항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전체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흐름을 이루는지 이해하면 이후 조항별 학습의 맥락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ISO의 공통 운영 구조를 보여줍니다. NXSL,
즉 공통 상위 프레임에서 시작해 HLS 10개의 공통 조항 구조로 전개되고 PDCA 구조를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마지막에는 인티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통합경영 시스템 IMS로 완성되며 모든 ISO 규격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ISO 규격 간의 전환이나 통합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ISO 9001의 운영 조항에서 배운 프로세스 관리 개념이 45001의 운영 조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HLS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규격 지식이 아니라 ISO 전반의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어서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 전체 구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의 핵심 뼈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ISO 45001뿐 아니라 모든 경영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구조로 PDCA 순환 원리를 중심으로 각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PDCA의 계획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HLS의 구조 중 클로즈 제4조, 조직의 상황, 클로즈 제5조,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그리고 클로즈 제6조, 기획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4조, 조직의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조항이 바로 시스템의 전략적 기반을 다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5조,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입니다. 여기서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방침 선언,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가 강조됩니다.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참여해야만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ISO 시스템의 중심은 문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6조, 기획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반영한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어떤 위험을 예방하고 어떤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이며 PDCA 중 계획의 완성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PDCA의 실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HLS의 구조 중 클로즈 제7조, 지원, 그리고 클로즈 제8조,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조직이 계획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인적자원,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같은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위험을 통제하며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 조항별로 어떤 실행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7조, 지원입니다. 이 조항은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요소를 다룹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 역량,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까지 포함되어 조직이 계획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제8조, 운영입니다. 이 조항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운영기획, 통제, 비상대비 및 대응 등 계획을 현실로 옮기는 실무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ISO의 계획이 실행력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PDCA의 점검 단계, 즉 제9조, 성과평가입니다. 시스템이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모니터링, 측정, 내부심사, 경영검토를 통해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넷째, PDCA의 개선 단계. 마지막으로 제10조, 개선입니다. 운영 중 발생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고 새로운 개선 기회를 찾는 단계입니다. 즉,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PDCA의 출발점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조항이 ISO 시스템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ISO 45001을 비롯한 모든 ISO 규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PDCA의 순환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경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의 핵심 개요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표를 읽는 시간이 아니라 ISO를 하나의 언어로 이해하는 사고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HLS는 모든 ISO 경영 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위 구조입니다. 즉, ISO 9001, 14001, 45001과 같은 규격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도 일관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HLS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클로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모든 규격이 동일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규격을 동시에 운영하더라도 문서체계나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입 목적입니다. HLS 도입을 통하여 일관성, 통합 운영, 그리고 다중 인증 체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규격을 각각 관리하는 복잡함을 줄이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적용 규격입니다.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등 모든 규격이 포함됩니다. 모두 다른 분야지만 HLS라는 같은 뼈대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규격별 중복된 조항을 제거하고 통합 경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통합 심사로 여러 규격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시스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ISO 구조 이해, HLS 공통 프레임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HLS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LS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ISO의 문법입니다. 문법을 이해하면 어떤 규격이든 그 속의 의미와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ISO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ISO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사원은 조항의 단편 지식보다 구조와 유기성을 이해해야 진짜 전문가가 된다. 조항만 외운 심사원은 나무만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심사원은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HLS를 이해한 순간 심사의 관점이 문장 검토에서 시스템 통찰로 바뀝니다. 셋째, 통합경영 시스템은 규격이 아니라 모든 규격을 잇는 철학적 프레임이다. 통합경영은 여러 시스템을 단순히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 즉 시스템적 사고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HLS는 바로 이 철학을 실무로 옮겨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넷째, HLS는 ISO의 문법이다. 문법을 모르면 문장을 읽을 수 없듯 HLS를 모르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ISO 45001의 문장도 ISO 9001, 14001의 문장도 결국 같은 문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문법을 이해한 사람만이 시스템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항은 나무이고 HLS는 숲이다. 조항별 요구사항은 세부적인 나무지만 그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숲이 바로 HLS입니다. 심사원은 이 숲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HLS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ISO 규격은 하나로 연결된다. 품질, 환경, 안전 등 모두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의 시스템 언어로 통합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경영 시스템, IMS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주제는 HLS를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HLS를 이해하는 순간 ISO는 더 이상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조직의 언어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ISO 구조 이해, HLS 공통 프레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제4조에서 제10조 전체 흐름도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핵심 조항, 클로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상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둘째, 각 조항이 경영 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셋째, PDCA 사이클과 ISO 조항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인식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조항 하나하나를 암기하는 단계를 넘어 경영 시스템 전체가 어떤 순환 논리로 움직이며 개선되는지에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심사원의 사고방식과 실무자의 분석력을 한 단계 올려주는 핵심 학습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은 클로즈 제4조부터 클로즈 제10조까지를 중심으로 경영 시스템의 전개 흐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 조항들은 단순히 순차적인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PDCA 사이클을 따르는 상호 순환 구조로 운영되어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이러한 흐름은 PDCA 사이클과 연결되며 이는 모든 조항별 학습의 출발점이 되며 시스템 전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인 클로즈 제4조에서는 조직의 상황을 분석하고 클로즈 제5조에서는 리더십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며 클로즈 제6조에서는 리스크와 기회를 기획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실행 단계인 클로즈 제7조에서는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클로즈 제8조에서는 계획된 활동을 실제로 운영함으로써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점검 단계인 클로즈 제9조에서는 성과를 측정하고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인 클로즈 제10조에서는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향상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클로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단순한 순서가 아닌 지속적 개선의 순환 논리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각 조항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경영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순환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클로즈 4조에서 클로즈 10조까지 흐름 요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 45001의 구조를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구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PDCA 순환 구조와 각 조항의 연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입니다. 제4조에서는 조직의 내부 및 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경영 시스템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제5조에서는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를 통해 방향성과 실행력을 겸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제6조에서는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여 목표와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실행 단계입니다. 제7조에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역량, 의사소통, 문서정보 등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고
제8조에서는 계획된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실제로 실행하며 리스크 통제와 운영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점검 단계입니다. 제9조에서는 성과 측정, 내부 심사, 경영 검토를 통해 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입니다. 제10조에서는 부적합 사항을 수정 및 예방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시스템의 지속적 향상을 실현합니다. 정리하면 클로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호 독립된 조항이 아니라 조항 간 연결 흐름을 PDCA로 체계화된 구조 속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순환을 통해 시스템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곧 ISO 45001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클로즈 제4조에서 제10조 전체 흐름도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ISO 경영 시스템의 실질적 골격이며 심사의 핵심 평가 대상입니다. 둘째, 조항의 순서보다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PDCA를 완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PDCA 순환 구조를 기준으로 각 단계와 조항의 연계를 함께 이해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ISO 전문가는 조항을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클로즈 제4조에서 제10조 전체 흐름도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흐름 제1 전략과 기획 기반 구조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ISO 45001 경영 시스템의 전략과 기획의 골격을 다루는 핵심 파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전략 수립과 기획 기반 구조를 이해하여 경영 시스템의 방향성과 추진 체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둘째,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ISO 45001의 기획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조직의 상황 분석에서 리스크 기반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략 프로세스를 정리합니다. 즉, 이번 주제는 경영 시스템이 왜 그렇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작동하는지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단순한 운영체계가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전략적 사고 기반 시스템입니다. 둘째,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경영 시스템의 방향성과 리더십, 그리고 계획 수립을 담당하며 조직의 전략, 방침, 실행 계획이 일관되게 전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조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4조 조직의 상황은 외부와 내부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경영 시스템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5조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 방침을 제시하고 조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제6조 기획 단계입니다.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실행 가능한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세 조항은 각각 독립되어 보이지만 사실상 전략적 사고, 리더십, 실행 계획이라는 유기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상황 분석을 출발점으로 리더십의 유지와 근로자 참여를 거쳐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즉, 전략과 기획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ISO 45001의 전략적 체계가 어떻게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제의 핵심은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까지가 ISO 45001의 전략적 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직의 경영 시스템이 단순한 문서 체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도구로 작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 전략과 기획, 기반 구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구조적 개요를 각 조항별 역할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4조는 조직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의 내부 이슈, 외부 이슈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며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경영 시스템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5조,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직접 리더십을 발휘하여 방침을 수립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조직 내 모든 근로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조항은 시스템에서 유지를 확립하고 실행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제6조, 기획입니다.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실행 가능한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조항은 경영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추진 엔진입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클로즈 흐름 제1, 전략과 기획 기반 구조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ISO 경영 시스템의 전략적 기초이자 모든 문서화와 의사결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세 조항의 논리적 흐름과 상호 연계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심사 과정에서 핵심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로즈 제4조에서는 시스템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클로즈 제5조에서는 리더십의 의지를 명확히 하며 클로즈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ISO 45001이 단순한 규격이 아닌 전략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클로즈 제6조의 리스크 기반 접근법은 ISO 전체 철학의 중심축입니다. 이 개념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기회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경영적 사고의 프레임입니다. 즉, 클로즈 제6조는 ISO를 문서 시스템이 아닌 경영 전략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연결고리입니다. 이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조직의 ISO 수준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ISO 전문가라면 조항의 문구를 단순히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의 논리를 읽고 흐름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구조를 설계도로 볼 수 있다면 ISO 45001 전체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클로즈 제4조에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클로즈 제5조에서는 리더십으로 추진력을 만들며 클로즈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으로 결과를 완성합니다. 이 세 조항은 전략적 사고, 리더십, 실행력이라는 세 기둥으로 연결되어 조직의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클로즈 흐름 제1, 전략과 기획 기반 구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흐름 제2, 실행과 운영 중심 구조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ISO 45001 전체 구조 중에서도 실행 단계의 핵심으로 계획된 사항을 실제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실행력의 본질을 다룹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실행,
운영 중심 조항인 클로즈 제7조에서 제8조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이 두 조항은 조직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둘째, 지원체계 확보와 실제 운영 수행 간의 연결 흐름을 파악합니다. 즉, 조직이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장의 실행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셋째, 실무에서 운영 리스크를 제어하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7조와 제8조는 경영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전개되는 핵심 구간입니다. 여기서 클로즈 제7조는 실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클로즈 제8조는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실제 운영 활동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즉, 실행과 운영은 단순히 문서나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원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으로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각 조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 지원에서는 조직이 경영 시스템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역량, 인식, 의사소통, 문서와 정보를 다룹니다. 즉, 실행 기반을 갖추기 위한 운영 전제 조건입니다. 클로즈 제8조 운영에서는 계획된 절차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계획, 통제, 예주관리,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계획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단계로 ISO 45001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인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 지원은 인적, 물적 지원 및 의사소통, 문서와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클로즈 제8조 운영으로 이어지며 운영계획, 현장 실행, 비상 대응으로 연결됩니다. 이 흐름이 바로 실행, 운영 중심 시스템의 핵심이며 PDCA 중 실행 단계 전체를 지지하는 실질적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클로즈 제7조에서 제8조 실행과 운영 중심 구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단계는 ISO 45001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단계로 현장의 실행력을 평가받는 핵심 흐름입니다. 먼저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7조 지원입니다. 주요 역할은 실행을 위한 기반 확보입니다. 자원, 역량, 의사소통, 문서화, 그리고 지원체계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클로즈 제7조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품질이 클로즈 제8조의 실행 성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클로즈 제8조 운영입니다. 주요 역할은 계획된 운영의 실제 실행입니다. 운영계획, 통제, 외부 프로세스, 비상조치, 그리고 운영 성과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클로즈 제8조는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즉, 클로즈 제7조가 준비라면 클로즈 제8조는 실행입니다. 두 조항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행 사이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클로즈 흐름 제2, 실행과 운영 중심 구조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7조와 제8조는 ISO 경영 시스템의 실행 중심 구조로 문서상의 구분보다 현장 작동의 연계성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클로즈 제7조는 인적, 물적 자원,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를 통해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단계로 클로즈 제8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클로즈 제8조는 이 기반을 바탕으로 계획된 활동을 실제 실행하는 단계로 위험 요인 통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등 행동 중심의 운영 조항입니다. 따라서 문서보다 행위와 결과 중심의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사에서는 클로즈 제7조에서 구축한 지원 체계가 클로즈 제8조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두 조항의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 심사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행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검증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제7조는 준비, 클로즈 제8조는 실행. 이 두 조항이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한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클로즈 흐름 제2 실행과 운영 중심 구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흐름 제3 평가 및 개선 구조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단계는 ISO 45001 전체 구조 중 클로즈 제9조와 클로즈 제10조, 즉 성과평가와 개선 조항의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하며 다음 전략으로 이어지는 조직 발전의 핵심 엔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성과평가와 개선 조항, 클로즈 제9조와 제10조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둘째, 시스템의 적합성 검토와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과 전략 반영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조적으로 파악합니다. 셋째, 심사, 분석, 시정 조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9조와 클로즈 제10조는 시스템 운영의 결과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개선 활동과 전략 수정으로 연결하는 PDCA 사이클의 체크와 액트 단계입니다. 여기서 클로즈 제9조는 조직의 운영 성과를 진단하는 단계로 측정과 모니터링, 내부 심사, 경영 검토를 통해 시스템이 실제로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때의 결과는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되어 다음 단계의 개선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10조는 클로즈 제9조에서 얻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개선 조치와 전략 수정을 통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즉, 클로즈 제9조가 현황을 진단하는 과정이라면 클로즈 제10조는 그 진단 결과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항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시스템의 유효성, 실효성, 개선 가능성을 검증하는 핵심 구조이며 실질적인 경영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즈 제9조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측정, 모니터링, 내부 심사, 경영 검토를 통해 데이터와 근거를 확보하고 클로즈 제10조 개선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두 과정이 바로 PDCA 사이클의 체크와 액트 단계로 시스템의 성숙도를 높이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클로즈 제9조는 시스템의 거울이고 클로즈 제10조는 그 거울 속 문제를 해결하는 손입니다. 이 두 조항이 연결될 때 조직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클로즈 제9조에서 제10조 평가 및 개선 구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어지는 평가 및 개선 구조를 다룹니다. 즉, PDCA 사이클의 체크와 액트 단계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먼저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즈 제9조 성과평가는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시스템이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성과가 확보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측정, 내부 심사, 경영 검토, 적합성 평가와 같은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10조 개선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과 향상 조치에 초점을 두어 시정 조치, 지속 개선, 재발 방지 등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조직의 전략을 수정하고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킵니다. 결국 클로즈 제9조에서 분석된 결과가 클로즈 제10조로 연결되어 개선 활동 결과를 조직에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ISO 45001의 핵심 사항인 평가 및 개선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클로즈 흐름 제3 평가 및 개선 구조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9조에서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개선의 방향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 결과는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정 조치와 개선 활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검토, 조치 계획 수립, 개선 결과 도출, 재검토 순으로 프로세스가 실제로 순환되어야 합니다. 셋째, 클로즈 제10조에서는 시정 조치의 실행력이 심사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획된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 원인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PDCA 사이클의 체크와 액트 단계로 평가를 통해 개선을 촉진하고 시스템 성숙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즉, 지속적 개선이 시스템 내에 얼마나 내재화되어 개선되고 시스템이 향상되었는지가 심사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클로즈 제9조와 제10조 단계는 단순한 평가, 조치가 아니라 조직의 전략적 개선과 성숙도 향상의 핵심 축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클로즈 흐름 제3 평가 및 개선 구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실무전략 제1 경영 시스템 흐름 매핑 전략입니다. ISO 45001 조항을 실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에 연결하여 문서상의 규격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조항 구조를 조직의 경영 시스템 흐름과 연결해야 합니다. 규격 문장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수립, 실행, 평가, 개선의 전체 단계 속에서 각 조항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와 ISO 조항 간 매핑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직의 실제 업무 단계를 기준으로 각 조항이 어디에 작동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ISO가 경영 언어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무적으로 ISO 시스템을 정렬하고 구현하는 체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매핑 결과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서화, 책임과 권한, 일정 그리고 성과 지표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 설계하여 실제로 운영 가능한 경영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조항은 문서상의 항목이 아니라 조직의 경영 흐름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조직에서는 업무 흐름과 연결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경영 시스템 흐름 매핑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직의 실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조항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항을 업무의 언어로 해석하여 경영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매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직의 실제 경영 프로세스를 도출해야 합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책임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프로세스 맵으로 시각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항별 해당 위치와 기능을 매핑하는 것입니다. 즉,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ISO 각 조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요구사항과 증빙, 성과지표까지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핑 결과를 기반으로 문서화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 목록, 작성 책임자, 일정과 점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전략 수립 단계로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 그리고 기획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클로즈 제7조와 제8조는 운영 단계로 자원을 확보하고 계획된 활동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클로즈 제9조와 제10조는 평가 및 개선 단계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통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 ISO 45001은 단순한 규격이 아니라 경영 방침, 실행, 피드백,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경영 성과와 안전보건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어서 ISO 조항과 실무 흐름, 매핑 전략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클로즈별 구조를 실제 업무 흐름과 연결하여 조직의 실무 체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ISO 조항과 실제 업무 흐름 간의 매핑 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는 전략 수립 단계로 경영 환경 분석, 방침 설정, 리스크 기획 등 경영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클로즈 제7조에서 제8조는 운영 실행 단계로 자원 관리, 교육과 실무 운영, 예주 관리 등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클로즈 제9조에서 제10조는 평가 및 개선 단계로 내부 심사, 경영 검토, 시정 조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이 세 구간이 연결될 때 조직의 ISO 시스템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영 프로세스와 연동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실무전략 제1, 경영 시스템 흐름, 매핑 전략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관은 ISO 조항이 조직의 실제 운영 흐름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문서가 존재하는지보다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문서화된 시스템이 실질 업무와 괴리되지 않도록 매핑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각 절차와 프로세스가 실제 부서의 역할과 연계되어야 하며 불일치가 발생하면 시스템 신뢰성은 즉시 떨어집니다. 또한 매핑표는 심사 대응용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조항별 책임자, 입력 및 출력 문서, 연계 부서를 명확히 표시하여 체계적이고 추적 가능한 관리 도구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제9조에서 제10조의 평가 결과가 클로즈 제4조에서 제6조의 전략 수립으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가 명시된다면 PDCA 순환이 완성되어 시스템의 성숙도와 심사 신뢰도가 모두 향상됩니다. 이번 주제의 핵심은 ISO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영 프로세스와의 연결이 생명이다입니다. 매핑 전략이 잘 설계되면 조직은 ISO를 단순 인증이 아니라 지속 개선이 내재화된 경영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실무전략 제1, 경영 시스템 흐름, 매핑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실무전략 제2, 문서 및 책임 구조, 매핑 전략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에서 조항별로 요구되는 문서와 항목과 책임 주체를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각 조항이 요구하는 핵심 문서를 정확히 식별하고 그 문서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하고 승인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은 문서화와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리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무 부서별 책임의 배분 체계를 조항 흐름과 연계하여 정렬해야 합니다. 각 조항은 담당 부서나 책임자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되고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확립되어야 심사 시 문서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입증됩니다. 셋째, 효과적인 문서화 및 관리체계 수립 전략을 습득해야 합니다. 문서화의 목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의 실행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 검토, 승인, 보관, 개정의 전 과정이 조직 내에서 일관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45001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조항별 문서화 요구사항과 그 이행 책임을 명확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불명확하면 문서와 현장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심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문서 매핑 전략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수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 조항이 요구하는 핵심 문서와 항목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로 그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문서 목록과 책임 매트릭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3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관리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클로즈 제5조 리더십 항목에서는 방침문서, 역할책임표 등이 요구되며 이는 보통 최고경영자나 정책기획부서가 담당합니다. 또한 클로즈 제8조 운영 항목에서는 작업 절차서 및 작업표준서와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생산부서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가 실제 운영의 주체로서 직접 작성하고 관리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략은 문서 책임 불일치로 인한 인증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서와 실제 담당이 일치해야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핑 전략은 실무 기반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각 부서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ISO 45001의 경영 시스템은 실제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어서 문서화 및 책임 구조, 매핑 전략에 대하여 예시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화와 책임 구조를 어떻게 연계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SO 경영 시스템은 단순히 문서를 보유하는 것보다 각 문서가 누가 작성하고 누가 운영하고 관리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클로즈 제4조 조직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 분석서와 경영환경 분석서를 통해 외부 이슈 및 내부 이슈를 파악하고, 이 역할은 주로 경영기획팀이 담당하며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검토합니다. 클로즈 제5조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에서는 안전보건방침과 역할 책임표를 통해 경영자의 유지와 구성원의 참여를 문서화합니다. 경영기획팀과 CEO가 책임 주체로 역시 연 1회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클로즈 제6조 기획 단계에서는 리스크 및 기회평가표와 목표관리 계획서를 통해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안전보건팀과 품질경영팀이 함께 협업하며 반기별로 리스크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클로즈 제7조 지원에서는 교육 기록과 자원계획서를 통해 역량 확보와 자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사팀과 교육팀이 담당하며 분기별로 교육 성과를 점검합니다. 클로즈 제8조 운영 단계에서는 작업 절차서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문서화합니다. 생산팀과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상시 관리하며 운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클로즈 제9조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내부 심사보고서와 평가 기록이 핵심 문서입니다. 품질팀과 ISO 359기 중심이 되어 연 1회에서 2회 정기심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제10조 개선 단계에서는 시정조치보고서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개선 TFT와 부서장이 책임 주체로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실무전략 제2 문서 및 책임 구조, 매핑 전략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ISO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주체의 명확성과 운영의 현실성입니다. 책임 없는 문서, 실제 운영이 없는 서류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화와 실행의 일치, 책임 주체의 명시, 그리고 관리 주기의 체계화가 바로 ISO 운영의 실전 핵심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실무전략 제2 문서 및 책임 구조 매핑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문서 및 심사 포인트, 흐름 기반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ISO 45001을 문서 중심이 아닌 흐름 중심으로 설계하는 전략을 다룹니다. 즉, 문서가 주인이 아니라 운영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핵심 철학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조항 흐름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는 조직의 각 업무가 규격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문서화와 운영 흐름, 그리고 심사 대응 포인트의 연계 전략을 이해합니다.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실제 심사 시 운영 증거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셋째, 규격과 실제 운영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즉, 현장의 일상 업무가 자연스럽게 ISO 체계 속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조적 사고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시스템은 문서 몇 장으로 유지되는 체계가 아닙니다. 핵심은 조직의 실제 운영 흐름을 규격의 논리 흐름에 맞춰 정렬하는 것, 즉, 운영이 곧 ISO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설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규격 조항 흐름 분석입니다. 클로즈 제4조부터 클로즈 제10조까지의 구조와 논리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조직의 주요 활동을 PDCA 순환 흐름,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각 조항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시스템 설계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서 체계도 방향성을 잃게 되므로 규격 구조 해석, 활동 연계, 시각적 도식화가 핵심 순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운영 프로세스 정렬입니다. 이번 단계의 핵심은 조직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규격 흐름에 맞춰 정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경영 방침, 리스크 평가, 목표 설정이 포함되고, 실행 단계에서는 작업 절차서, 작업 표준서 등 운영 관리 기준이 이어집니다. 점검 단계에서는 내부 심사와 평가 기록이, 개선 단계에서는 시정 조치 보고서가 연계됩니다. 이처럼 실제 운영 활동을 클로즈별로 매핑시키면 문서의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고 현장 구성원들도 ISO가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사 대응 포인트 확보입니다. 이번 단계의 핵심은 심사 대응용 증거체계 확보입니다. 각 클로즈별 심사 포인트를 미리 정리하고 이에 대응되는 운영 증거와 문서 목록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로즈 제6조에서는 리스크 평가표와 실행계획서, 클로즈 제9조에서는 내부 심사 보고서와 결과 기록을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책임자 인터뷰나 결과 근거가 빠지면 실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 중심의 문서화를 사전에 준비하는 전략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ISO의 진정한 핵심은 조직 운영 흐름과 ISO 규격 흐름과 문서 흐름이 정확히 일치할 때 ISO 시스템은 단순한 인증 도구를 넘어 경영의 실질적 운영 모델이 됩니다. 즉, 문서가 운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문서를 살아있는 증거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ISO 흐름 기반 문서 및 프로세스 정렬 전략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ISO 45001의 전체 문서 체계를 PDCA 흐름에 따라 정렬한 것으로 심사원이 문서를 평가할 때 운영의 순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계획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의 방향과 방침, 리스크 관리 계획이 수립됩니다. 환경 분석표, 방침문, 리스크 계획서 같은 문서들이 대표적이며 심사원은 단순히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고 회의록이나 승인 자료 등 실제 의사결정의 흔적을 통해 계획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실행 단계입니다. 교육계획서나 작업절차서가 핵심 문서이며 심사원은 교육참석부나 현장점검표 등을 통해 문서의 실행 여부와 현장 이행의 일치성을 검증합니다. 세 번째, 점검 단계에서는 성과를 점검하고 내부심사를 수행합니다. 내부심사 계획, 결과보고서가 대표 문서이고 인터뷰 기록과 이행 현황을 통해 PDCA의 검증력과 시스템의 자율성을 판단합니다. 마지막, 개선 단계입니다. 시정조치 기록지와 경영검토 보고서가 대표 문서이며 심사원은 재발방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보고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이 닫힌 루프로 이어졌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문서 및 심사 포인트, 흐름 기반 프로세스 설계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원의 눈으로 이번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사원은 문서가 단순히 있다, 없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문서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흔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회의록이든 서명된 승인자료든 실제 운영의 숨결이 느껴져야 합니다. 둘째,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 근거와 실행 흔적의 일치성을 봅니다. 말로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서와 현장이 서로를 증명하는 구조여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셋째, PDCA 순환이 자연스럽게 계획에서 실행, 점검에서 개선으로 이어지는가?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넷째, 각 문서가 실제 업무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합니다. 서류형 ISO와 운영형 ISO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식적인 시스템은 보여줄 게 많지만 실질적인 시스템은 작동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섯째, 심사 전에는 반드시 클로즈별로 문서 목록과 실행 증거, 즉 회의록, 인터뷰, 기록 등을 매핑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시스템은 심사 대응력과 신뢰도 모두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심사는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 속에 담긴 운영의 숨결을 읽는 일, 그게 바로 심사원의 역할이며 ISO의 정신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문서 및 심사 포인트, 흐름 기반 프로세스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2강 ISO 구조와 전체 흐름, 종합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묶어 ISO 45001의 전체 구조와 심사원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의 전 조항이 경영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심사원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각 조항 간 PDCA 순환 구조를 기준으로 시스템의 일관성과 실행 유효성을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셋째, 문서화된 체계가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검증하고 시스템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45001은 HLS, 즉 NXSL 공통 구조를 기반으로 모든 조항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즈 제4조부터 클로즈 제10조까지는 PDCA, 즉 플랜, 투, 체크, 액트의 순환 흐름에 따라 계획, 실행, 평가,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각 조항은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체계입니다. 심사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서화된 계획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준수 여부가 아니라 조직에 유도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PDCA 순환의 각 단계가 현장의 데이터, 인터뷰, 실행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심사원은 시스템의 성숙도와 지속적인 개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의 목적은 단순한 문서 검증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이 실제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심사원은 규격의 언어를 넘어 경영의 본질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제를 통해 ISO 45001의 전체 구조를 심사원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ISO 구조와 전체 흐름 핵심 요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며 심사원이 현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구조는 HLS, 즉 NXSL 기반의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로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호 연계된 통합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구조 속에서 조직의 경영 시스템은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운영 원리입니다. PDCA 사이클에 따라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순환 흐름이 경영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심사원은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실무 전략은 프로세스 매핑과 문서 정렬, 책임과 권한, 그리고 역할의 명확화입니다. 조직 내 각 프로세스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서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대응입니다. 운영 흐름과 문서 흐름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시스템 신뢰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제2강 ISO 구조와 전체 흐름, 종합 정리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심사원이 조항을 암기하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O는 문장이 아니라 시스템 언어입니다. 따라서 각 조항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심사원은 PDCA의 구조 속에서 조직의 흐름을 파악하고 단편적인 규격 조문이 아닌 시스템 사고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절차서를 아무리 많이 봐도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사원의 임무는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의도와 흐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ISO는 문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언어다. 이 철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심사원의 눈이 진짜로 열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제2강 ISO 구조와 전체 흐름, 종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심사원 역량 강화와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사활동의 핵심은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심사원으로서 시스템의 본질을 통찰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며 개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실무적 통찰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